예, 선생님도 시원찮은데 꽃까지 아이. 알아주세요. 아주 고맙습니다. 예, 오늘은 14페이지 이제 사주 구성을 할 차례인데요. 구성이죠. 사주 구성. 이 사주 구성은 이제 기본을 알고 있으면 돼요. 그 스마트폰에다 다운을 받아가지고 늘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컴퓨터에 저장을 해서 수시로 볼 수도 있고, 또 인쇄해서 꺼내볼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 사주 구성에서는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다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주라는 건 이렇게 연주, 월주, 이건 기둥주자예요. 기둥주자. 그 다음에 일주, 시주 이렇게 있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일, 주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같은 일주지만은 이렇게 쓰면은 그 나라의 천간지지를 다 표시한 게 일주가 되는 거고, 오늘이 무슨 일이죠? 오늘요? 오늘이 정사. 정사일입니까? 그러면 이게 오늘 같으면 정사일이 그러면은 요게 이렇게 정사일을 다 쓰면은 요 일주가 되는 거예요. 요게 정만 되면은 요게 일주가 되는 거예요. 요것만 하면은 일주가 되는 거고, 요걸 다 하면은 일주가 되는 거 이런 거예요. 일주가 같다고 그러더라도 그냥 한글로 써놓으면 일주가 요걸 말하는 요거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책들을 보면은 이게 구분이 안 돼 그냥 일주로 써놨으니까 요걸 말하는지 요것만 말하는지 이거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요 단어를 쓰임새를 잘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시에도 마찬가지로 천간지지를 갖춰져 있는 것을, 천간지지 갖춰져 있는 것을 시주라고 하는 거죠. 잘 바뀌었는데 놀러 앉으시죠, 강 선생님. 안 쉬어. 그래서 해마든 연주라는 건 그렇게 만세를 보면은 다 나와 있죠.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뭐 굳이 뭐 이야기 안 해도 알겠지만은, 그럼 언제서부터 금년 경자년 언제서부터 경자년이냐? 한계만 알면 돼요. 그리고 이 한계라는 건 입춘이에요. 입춘이죠. 이 입춘이라는 것은 봄이 시작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입춘 시각이죠. 시각. 이 입춘날 태어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시각을 보고 전 시간이 태어났느냐, 후 시간이 태어났느냐. 그러면 만약 입춘 시각하고 똑같은 시간에 태어났다면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떠고요? 전년을 쓰는 거예요? 금년을 쓰는 거예요? 두 개 다요. 왜 똑같은 시간에 썼으면 그 시간부터 이제 입춘이요. 10년 쓰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면 되는 경우. 그러면은 입춘이 12월 달에 되는 경우도 있고 1월 달에 훨씬 지나서 되는 경우도 이렇겠죠. 그게 달력에 표시되어 있는 그거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월 절기력을 쓰는 거니까요. 입춘, 우수, 경첩, 춘분, 청 이런 것을 절기력이라고 그러죠. 절기에 대한 절기력을 쓰는 거기 때문에 절기를 기준하는데 연주는 입춘을 기준한다 그런 거죠. 그러면 입춘도 기준하지만은 또 정월도 입춘이 기준이에요. 그 해가 되면은 정월서부터 또 시작되는 다른 거죠. 입춘 시간이 정월도 시작되는 시간하고 해가 그 연이 시작되는 시간이 같은 거예요. 입춘이 되면. 그래서 입춘이 되면은 그 입춘되는
그 해의 연, 간, 연지를 같이 써서 연주가 되는 거고요. 또 마찬가지로 그 월도 입춘을 기준해서 정월이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알겠죠? 그러면 이게 이 해가 연이 시작되는 시점 그리고 정월이 시작되는 시점 그건 똑같단 말이죠. 정월만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여기 이 연주하는 것은 입춘 전이냐 입춘 후냐를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뭐 더 이상 별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월주에 있어서는요, 여기 이제 15페이지에 나와 있죠. 정월이라 그러면은 입춘에서 경첩이 드는 시각 하루 전까지 그게 정월달에 해당하는 그게 인월이죠. 그 다음에 2월은 경칩이죠. 그러니까 이게 입춘, 이게 경칩. 그러면은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걸 여기서부터 요거까지 이걸 마디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디, 절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입춘과 이 경첩은 이게 정월이죠. 정월을 대표하는 길을 길을 기라고 그래요, 이거요. 그 중간에 있으니까 중기라고 하는 거죠. 정월과 2월의 길을 대표하는 기. 그러니까 요것을 뭐라고 그러면 우수라고 그러는 거죠. 우수. 그래서 입춘, 우수, 경첩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런 2월은 경칩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요게 마디요. 무슨 마디? 정월 2월을 나누는 마디. 그리고 요 중간에는 중기로서 정월을 대표하는 기운. 정월을 대표하는 기운은 뭐냐 그러면 우수라는 기운이 정월을 대표한다. 그래서 이렇게 이 사주에서는 절을 중요시해서 입춘서부터 정월이니까 정월달이 어쩌고 경철서부터 2월이니까 2월달이 어쩌고 이렇게 하는 거지만은 이 중기를 쓸 때가 있어요. 중기를. 육임 같은 데는 정월이다 그러면 우수를 중심으로 해서 그 기의 일조를 따져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명리는 절을 기준하니까 이렇게 절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근데 절이 꼭 어느 날에 들은 건 아니고요. 해마다 다르죠. 그 만세력이 있으면 그 만세력의 절기를 보고 그 절이 어느 계절에 속하는가. 그래서 그 절이 여기서 입춘하면 입춘에서부터 경칩 전까지 경칩시 가게 되면은 그럼 2월달로 넘어가는 거죠. 그 넘어가기 전에까지가 1월이 되는 그런 개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2월, 3월 쭉 있죠. 쭉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쭉 빼면 되지만 컴퓨터를 안 빼는 경우, 그냥 아무것도 없어서 만세력만 가지고 있는 경우, 이럴 때에도 우리가 이 사주를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이제 봄이면은 이게 이 이렇게 봄이라는 거 입춘, 경칩, 청명 이렇게 춘경청 이렇게 세 개씩 그 잘라가지고 기억하고 있으면은 무슨 계절이면 이게 봄 계절이네. 또 봄 계절인데 이거는 정월, 2월, 3월이니까 3월 정월 봄의 3월 계절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함황소, 추백한, 동대소 이렇게 이제 네 개씩 끊어서 기억을 해두면은 딱 보면 이게 겨울철이라도 무슨 달에 태어난 거야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만세력을 가지고 찾는 데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연습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전부 스마트폰 이런 데 다 연습이 그냥 뽑으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일주죠. 일주. 아까 오늘
일주를 하는 게 아니라 일주를 하는 거예요. 그날의 천간 지지를 우리가 오늘이 정사면 정사라는 일주를 찾아내는 거죠. 정사 찾아내는데, 근데 정사를 찾아내는데 그것은 만세력이 그 날 보면 돼요. 그 날에 보면 된다고. 그럼 일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은 뭐가 있느냐 그러면은 그 소야자 시설이 있어요. 야자시. 예, 밤에 자 야자 시설이 있어요. 이 야자 시설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예전에 그러면은 여기서 요게 이제 12시요. 그러면은 9시, 10시, 11시, 1시, 2시, 1시, 2시, 3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12시면 24시 공이 되겠죠. 근데 24시 공이 되는데 24시 공이 돼도 공이 지나가야 일진이 바뀌는 거예요. 24시까지는 일진이 안 바뀌잖아요. 근데 시간은 언제 여기서 11시 30분에서 11시 30분 낮에까지하고 11시에서부터 이제 이게 해시잖아요. 해시가 시작되는 거죠. 이제 해시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해시. 그러면 이게 해시니까 결국 해시면 그날 다 끝나죠. 해시면 이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신인술 해시면 다 끝나잖아요. 근데 이 날짜는 안 넘겨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차이 나는 것을 야자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시간은 내일이 됐는데 시간으로 보면은 이제 해시 다음에 자시잖아요. 그럼 12시면 자시잖아요. 그럼 자시가 되니까 날이 바뀌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항용 일지는 안 바꾸고 쓴단 말이에요. 날을 안 남기냐. 이게 12시 지나야 날짜로 바꾸지 12시 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 11시에서 1시 사이에는 그런 갭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시에서 12시 사이에 태어난 사람은 날짜는 안 바뀌고 시간은 바뀌고 12시 넘어서 태어난 사람은 날짜도 바뀌고 시간도 바뀌니까 문제가 없는 거죠. 요 부분을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야자시다. 이렇게 야자시다. 이렇게 말해요. 그 야자시는 시간은 그 이튿날 시간을 쓰고 날짜는 그냥 오늘 날짜 그냥 쓰고 그러니까 그게 차이 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야자시라고 그러는데 그럼 야자시를 쓰는 것이 좋으냐 안 쓰는 것이 좋으냐 그렇던데 내가 경험해 보니까 안 써도 되는 경우도 있고 써도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야자시설을 준용하는 사람이 있고 준용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학자들 중에는. 그 시중에 나와 있는 책도 야자시설을 아주 무시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해시가 되면 해시가 끝나면 그 이탈을 다 내기고 일진도 내기고 다 내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야자시설을 쓰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둘 중에 이제 장단점이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12시 전까지는 날짜를 안 바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며칠 날 태어났다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야자시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문제가 없지만은 야자시설을 잘 모르는 사람은 날짜를 안 내기고 그냥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며칠 날 밤 11시 40분에 태어났어요. 이렇게 하면은 그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이게 그 날짜를 이렇게 남겨가지고서 그 해시니까 남겨서 그 이튿날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이거 엉뚱한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간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한계점이 다다를 때는 분명히 한계를 잘 알아보고 그렇게 간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야자시설이라고 그래요. 이게 그러면 야자시설을 태용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이런 것은 지금 통계를 내고 있는 분이 여러 분 있어요. 한두 사례를 가지고는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 어려우니까 사례를 많이 수집한 다음에
그 결론을 내야 되겠죠. 어느 쪽이 더 확률이 높더라. 그럼 야자에서는 안 써도 된다든지, 그럼 야자에 써야 된다. 이렇게 이제 확정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옛날 분들도 이렇게 야자시의 개념을 가지고 표명을 했어요. 예. 근데 이게 자시가 되니까, 야자시가 자시가 되니까, 여기 자가 올 수 있고, 갑이 올 수 있고, 갑병이 올 수 있고, 무가 올 수 있고, 또 경이 올 수 있고, 임이 올 수 있거든. 갑병, 무경, 임이 올 수 있어요. 그럼 병자, 무자, 병자, 임자 이런 시란 말이죠. 이게 올 수 있는 시간이 그렇죠? 근데 여기서 임자라고 한다면은 이게 수니까 임자거나 어쩌거나 하면 수로 따지면 그만하죠. 요거는 금생수어니까 이거는 경자거나 어쩌거나 하니 수로 따지면 된다면 이것도 수로 따지면 돼요. 근데 여기 와서 이제 문제가 되는 무기 화가 되죠. 네, 그죠? 그럼 이 자의 구실을 않는다 이 말이죠. 화의 구실을 해요. 그러면 사주에 불이 없을 때는 무자시에 태어났다 그러면 요게 자시지만은 그래도 불이 생기라는 게 그죠? 요거라도 붙을 필요가 있겠죠? 근데 요걸 가지고서는 이렇게 이 사주에 불이 필요한데 불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무자시에 태어나서 여기 무기 합의도 화가 되는데 여기다가 이 무엇을 가하면 이 목인데 목이 이 마른 나무를 가하면 이게 불 붙을 수 있겠죠. 또 여기다가 또 이게 화를 가하면요 이렇게죠. 여기 병화를 가한다는 이렇게 되면은 이게 살려질 거다. 이런 거 언제 필요하냐면 이름질 때요. 이름질 때 이 사람이 화가 필요해요. 그 화가 편간에 필요하냐 지지에 필요하냐 그걸 구분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쭉 살아가면서 화가 극히 필요하지 않을 때도 있고 필요한 때도 있어요. 그럼 필요한 때에 그 화를 넣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이름 같은 것도 그렇게 함부로 짓고 그러는데 저기 10만 원만 내고 인터넷 들어가면 쎄고 싼 게잖아요. 거기서 이게 부르기 돌고 골라가지고 이름 짓고 그러는데 그거는 꼭 좋은 이름만은 아니에요. 그것이 뭐 나쁘다는 뜻은 아니라 하여튼 그 사람한테 딱 맞는 옷은 아니다. 맞춤 옷은 아니다. 그게죠. 물론 이 사람이 표준형으로 생겼으면 이 맞춤 옷도 상당히 잘 맞아요. 그래서 사주가 표준형이 아니다. 그럼 그건 고랄하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제 그런데 이 월을 찾는 연만 있으니 월을 찾는 방법이라든가 또 태어난 일을 알면 시를 찾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건 이제 정해져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월이 12개잖아요. 12개. 그리고 지지가 12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공식으로다가니 찾아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일진도 마찬가지로 12일진 12시잖아요. 12개잖아요. 그 자신의 촉신의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론으로 어떤 룰을 공식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찾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공부를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고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예문이 쭉 있는데 이것을 예문을 가지고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또 사주를 연월일시를 가지고 사주를 뽑기가 어려운 사람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은 컴퓨터나 이런 데 뽑을 수 있으니까 이걸 설명을 굳이 해야 할 필요성이 별로 없어서 좀 생략하려고 합니다. 다만 본인이 이렇게 연습해봐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럼 다음 시간에 그걸 질문하시면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이 시각의 변동이 있었어요. 시각의 변동. 우리나라 태초에 이 연월일을 기록하는 방법이 중국 거를 빌려다 쓰다가 중국 거하고 우리는 상당히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여기 이제 개발이 돼요.
개발이 되는데 그 여기 개발이 됐는데 그 여기 그 활성화되지를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결국은 약소민족이니까 여러 민족들이 강대국들이 자꾸 그 침범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문화도 지탱하기가 어렵고 이런 거죠. 하여튼 약소국가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것마저도 우리가 비극적인 상황들이 너무 많이 쌓여 있잖아요. 예, 그걸 차치하고 예, 이 시간의 변경이 오게 되는데 처음에 그렇게 쓰던 것이 우리나라 시에서 맞춰서 쓰다가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는 이 시의 개념이라는 어떤 거냐 그러면 이 경도 있잖아요. 경도, 의도 경도 있잖아요. 경도를 자기네 나라에 지나가는 경도가 그 나라를 대표하는 그게 돼요.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 나라에 지나가는 경도 위에 태양이 딱 왔을 때 그게 5시란 말이에요. 12시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나라 하더라도 울릉도에서 해가 머리 위에 오는 시간하고 연평도에서 해가 머리에 오는 시간은 다르겠죠. 근데 그렇게 된다고 그런다면은 울릉도 시계 다르고 연평도 시계 다르고는 국가에서 통일이 어렵잖아요. 그럴 때 우리나라는 이 수원 중앙을 흐르는 그게 127.5도를 기준선으로 썼단 말이죠. 그래서 수원에 지리원이 있잖아요. 그게 127.5도의 선상에 지은 점이에요. 그게 우리나라 지리원이요. 예, 그런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127.5도가 중앙으로 흐르는 그 선을 이용해서 시간을 정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간이 줄창이 쓰는 게 아니라 일본 사람들이 점령하고 나서는 불편하니까 저희 나라 왔다 갔다 하는 시계를 여기 활고 또 돌려놓고 뭐 이렇게 있잖아니까 우리나라 거 써라. 그리고 또 뭐 일본을 지배받는 우리 입장에서는 못 온다고 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냥 받아들인 거죠. 그 일본이 135도예요. 네. 그 써다가 해방이 되니까 이거 왜냐면 천적을 다 지워야 된다. 근데 우리가 120.5도를 또 사실 써죠. 그러다가 이제 혁명 정부 당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그러면은 국제 교류가 쉽게 일어나요. 그런 비행기 타고 한국 지나올 때 한국 시간 맞추고 일본 시간 맞춰. 그게 이제 그렇게 되게 하는 게 옳지만은 더구나 유럽 같은 데는 말이야. 그 나라 하나마다 지날 때마다 그거 지나는 건 그거 벌패스럽잖아요. 그게 이제 번역을 정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비행기를 다닐 때 이게 필요하죠. 이 번역을 정해가지고 요건 몇 도 선으로 기준하고 요건 몇 도 선을 기준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135 일본 사람들로 번역이 같이 됐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시간은 태양이 우리나라의 머리 위에 오는 남중 시간을 쓰는 게 아니라 일본의 머리 위에 태양이 남중하는 시간을 우리가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그거 지금 말하면 우리나라는 30분 늦은 다음에야 태양이 와요. 근데 우리가 30분 땡겨서 쓰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태어났다 그러면 그 30분을 빼줘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고 30분 후에니까 그죠? 그렇게 되니까 그것을 가감을 해서 써야 된다. 그리고 여기 위도 하나가 4분이에요. 위도 경도 이게 하나가 4분씩이라고 해요. 하나의 사이가. 그러니까 저기서 울릉도에 태어난 사람은 연평도 태어나서 차이를 보려면은 연평도에 그게 경도가 무슨 선이 지나간다를 보고 우리나라 중간에 121.5도에서 몇 도 차이가 나냐? 그럼 그 차이 한 4분이니까 그 차이 나면 되는 그걸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다만 이렇게 시간을 정확히 계산해야 할 필요성이 과연 있느냐? 근데 이제 20분 2시간이니까 예, 1시쯤은 우리가 따지는 60분이 1시간이 아니라 120분이 1시간을 따지잖아요. 1시즌이라고 그래요.
하루를 24시간제로 하는 것은 서양식 계산법이고 동양식 계산법은 자축인 뭐 이렇게 하고 12시간제로 쓰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자시 그러면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2시간씩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시간이 이렇게 변경이 돼요. 그래서 1시부터 1시 전까지 자시인데 이렇게 이것이 이제 자시, 축시 이렇게 쭉 있죠. 요게 이제 기본이에요. 11시서부터 1시까지는 자시고 1시부터 3시까지는 축시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밑에 보면 23시, 11시죠. 11시에서 이 12시까지는 0시까지죠. 0시까지는 자시죠. 그래도 여기서 이제 0시서부터 1시까지도 자시죠. 네. 요게 이제 여기에 야자시가 개입하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요게 기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일본 시간을 쓰고 있으니까 120도를 135도를 쓰고 있으니까 그거를 바꿔야 되겠죠. 가감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18페이지로 오시면은 이 정시 조견표에서 정시라는 건 우리나라를 127.5도를 기준해서 쓰는 시간이죠. 그걸 정시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정시죠. 일본의 정시가 아니고. 근데 야자시설을 아까 설명한 거 마찬가지로 시각의 변동이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시각의 변동은 이제 30분만 가감하면 되는 거지만은 이 일광 절약 시간이 또 있었어요. 우리가 혁명정부 당시 잘살기 운동을 하면서 늦도록 잠잘 게 아니라 1시간 당겨서 일을 해보자. 이래가지고 일광 절약 시간이 있는데 일광 절약 시간이 여기도 만만치 않게 여러 개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 스마트폰이나 뭘 빼면 이게 다 가감에서 나와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러나 이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만세력을 내가 표시해놔야 돼요. 요건 이게 음력으로 표시했어요. 다른 것들은 다 양력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그걸 음력으로 환산해 써놨으니까 여기다 그 만세력 꼭대기에다가 요 표시를 해놓고 만일 몇 년생이라고 거기를 열어보실 때 여러 개 있으면 그 시간을 가감하면 되겠죠. 이거는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제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공문으로 이렇게 받았어요. 이어서 이 일광 절약 시간에 대한 정확한 그 기록을 보내달라고 공문을 받아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시중의 책 중에는 이게 이렇게 됐는데 저렇게 된 게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이 책 보면 일광 절약 시간 이렇다고 그러는데 저 책 보면 그렇지 않구만 이런 경우가 혼란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요것은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제공을 받은 거니까 비교적 이제 맞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다만 이제 그 사람들도 옮겨 적는 사이에 또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중요한 문서를 틀린 것을 보내오지는 않을 겁니다. 현재 믿는 전자에서 이 시간을 쓰시면 돼 이렇게 가감하시면요. 이제 정상적인 예가 있어요. 1912년 1월 14일 진시생. 그러면 1912년은 임진이니까 연주가 임진이겠죠? 1월 14일이니까 입춘이 훨씬 지났겠죠, 그때. 그렇죠? 거의 다. 그래서 임진년이고, 또 1월이니까 임진년에는 정월 월근이 이민이죠? 이민. 임진년이 되면 월근도 같이 정해질 버리는 거죠, 그때. 그래서 인월에는 정월은 인월이기 때문에 이민년. 그리고 여기 이제 이 시를 보면은 13 오후 7시죠. 오후 22분. 그러니까 7시 오후 7시 22분이면 19시죠. 왜 그러면 이 유시란 말이죠. 아직 풀시가 아직 안 됐죠.
이렇게 이제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또 10년도 출생이나 입춘 전이라 10년도생이 아닌 경우 이런 것도 있겠죠? 그럴 때는 입춘이 아직 안 됐으니까 전년도 그냥 내려오던 그 해의 연지를 쓰면 되고 그 천간지를 쓰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죽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틀리기 쉬운 글이 몇 가지 있으니까 요걸 이제 집에서 연습을 해보시고 또 스마트폰을 빼보시고 내가 하는 것이 과연 잘 하고 있나.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뽑아서 알 수 있어더라도 할 줄은 알아야 돼요. 이렇게 하는 거다. 그건 알아야 돼. 근데 이렇게 읽어만 보고 말면은 잘 안 돼요. 실제 빼보고 그렇게 해보고 또 꾀가 들어보고 해보고 그러면 아 이게 이런 원리가 있거나 이런 걸 잘 알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OM의 이제 속성에 대해서 2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지난번에 이제 목화토금수가 오행인데 오행의 음양이 있고 음양이 있으면 10개로 분리되죠. 그래서 음양이 양도 음양으로 나뉘고 음도 음양으로 나누고 그런데 갑도 양음이 있는데 목의 양은 갑이고 목의 음은 을이고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래서 이 목의 양이다 그러면 갑목이다. 갑목은 어떤 성질이 있느냐 그런 것까지 했었죠. 네, 갑목이라는 건 크고 위로 올라가는 거를 잘한다. 그게 여자가 갑일주에 태어났다면 어때요? 자존심이 강해요. 애교는 없어요. 자존심이 그렇죠? 강해. 을일주에 태어났다면 어때요? 꽃 같으니까 애교는 많겠죠? 부들부들하고. 근데 갑으로 태어난 자기 부인이 갑으로 태어났다면 바람이 불어도 끼떡 안 하죠. 근데 을로 태어났다면 어때? 바람 불으면 그게 같이 어떤 동창회나 이렇게 가면은 자기 부인이 다른데 견눈질을 하고 정신이 없다고 가정해보면 말이야. 어떨까요 기분이? 그죠? 장단점이 다 있는 거죠. 그동안에 나긋나긋하게 여자 같은 그런 아양을 베풀어주고 그랬잖아요. 부드럽게. 갑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이 좋은 거라 하더라도 몽땅 좋을 수 있는 거고. 남자가 을이면? 남자가 그러면은 갑일주면 뚝심이 있어 좋죠. 아니 남자가 을이면? 남자가 을이면은 여자 같은 남자잖아요. 여기. 네. 여자 같은 남자니까 애교는 만점이겠죠. 얘기 있는 것 같아. 그게 이제 그렇다고 그러더라도 뭐 을은 언제든지 흔들리고 그러냐 부드러우냐 그런 게 아니라 기본 성격이 그렇다요. 그런데 을이 부드럽지 않아야 될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데냐? 바위돌 위에 놨다. 그럼 맨날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그게 총력을 다해서 안 흔들리려고 노력할 거다 이거요. 네. 이게 자연이에요. 또 돌밭에 있다. 그럼 어때요? 돌밭에. 그 돌을 틈을 뒤집고 나오려고 여간 고생했어요? 그게 불구의 의지가 있다. 좋은 점도 얼마든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을목이라는 것은 여하튼 이게 화초이기 때문에 키는 안 크다. 갑목은 어때요? 큰 나무에 키가 크다. 물론 갑목도 척박한 땅에 서면 키가 안 크겠죠. 그렇지만 척박한 땅에 서지 않으면 키가 클 거다. 그러면 척박하지 않은 땅에 서면 어떤 때 키가 클 거냐? 자, 이런 일주들 있겠죠? 네. 갑자다. 그럼 갑자면 키가 크겠느냐? 수생목보다 크다. 그렇지 않죠? 그렇죠. 찬물이기 때문에 이거를 녹이는 어떤 장치에 화가 있다면 이거
녹여서 키가 크겠다. 녹이는 양식이 없다. 그러면 어때요? 얼어서 별로 크지를 못하고 있구나. 내 키가 안 크다. 이런 거지. 자, 여기 이제 갑진이다. 그러면 어때, 이거? 잘 커요. 좋은 땅에 서 있으니까 이 키가 크네. 그 키가 안 크면 어때요? 안 크면. 키가 안 크면 뭐라고 그래요? 키가 안 큰 사람이 이 사람 키가 안 커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아니 키가 크네요. 그러면 아들이 키가 크네요. 그러면 안 커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옆으로 불어나는 거지. 아, 옆으로. 위로 솟아지니까 옆으로 불어난 거예요. 그러면 똑똑하네요, 뭐. 옆으로 불어났으니까. 저 어디로 크더니 컸다 이 말이 감목이니까.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갑신이다 그러면 어때, 이거? 밑선이 이제 쳐봤죠? 이런 키가 크기가 어렵다. 그렇지만 상황이 다르죠? 여기 이렇게 수가 있다. 그럼 어때요? 금생수생목에서 이거 클 수 있다. 요거는 이게 동짓단이니까 이렇게 되면 얼어서 못 크잖아요. 여기가 있으면 어때? 여기가 있으면. 여기가 있으면 클 수 있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이거. 이거. 자, 갑술이다 그러면 이제 갑술. 마른 땅 위에 섰으니 커요, 안 커요? 안 크다, 이 말이에요. 그 여자가 안 크나? 여기가 자가 있다는데 해가 있으면 어때요? 이 크다 이거요. 땅이 부드러워지니까. 이게 여기 상황을 보고서 이거 키 큰 사람이지 키가 작은 사람이지 대부분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이 공부라는 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전간에 공부를 해보시는 분도 여기 있고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키가 큰 사람인지 안 큰 사람인지 이런 걸 알아보려면 난처 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큰 것 같은데 안 크고 어떤 사람은 안 큰 것 같은데 크고. 자, 이제 가보일이다. 그럼 가보일이 키 크겠습니까? 안 크겠습니까? 목생어 하니까 이게 내 기운을 빼느라고 뭐 크겠어요. 이게 가보일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은 여기 기토가 있잖아요. 기토. 암압이 되는 게 문제예요. 암압이 됐다면 키 안 크고 암압 안 했다면 그런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가보라는 남자가 일찍이 여자를 알았다고 그러면 키 안 큰 사람이 안 그런 사람이에요, 이거. 그리고 이럴 때는 뭐라고 해? 키 커요, 안 커요? 모르잖아. 키가 크냐, 그걸 물어봐야지, 진짜. 그 키가 안 크다고 그러면 어때요? 일찍 바람 폈네. 이러면 되는 거죠. 그죠? 이것은 우리가 감명하는 사람의 그 재치요. 모든 걸 가지고 다 아까 그 이론을 대입해가지고 목사님이 키가 안 크다. 이렇게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클 수도 있고 안 클 수도 있어요. 그럼 언제 그러냐? 여기가 추운 때 태어나서 이게 추월이나 해월에 태어나서 그러면 추운 때 이렇게 온실에다가 불을 뗐으니까 그게 커요, 안 커요? 그런데 뭐가 문제죠? 체력이 약하잖아요. 온실에서 컸으니까. 그럼 체력이 약하네요. 보약제 먹여야 되는데 이거 딱 되는 거예요. 뭐 어렵습니까? 안 어렵죠? 네.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또 갑이라고 그러면 지지로는 인도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배수로서는 보험에 해당이 되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갑이라는 것은 이게 지지로 내려오면 범이 돼요. 그중 지지로 안 내려왔다면 이건 어떤 뜻이 있느냐 그러면 이 여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우. 여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 갑목을 여우라고 하느냐 그러면 갑목을 높이 쳤잖아요. 여우는 되게 등성이 가서 밤에 달밤에 등성이 가서 울어요. 소사했 때문에. 그 모이자리 같은 거 구워내서 이렇게 재봐서 여기 갑자를 놔야 될 자리다 그러면 그 자리가 좀 등성이 쪽에 위치했느냐를 보고 거기 그 등성이 쪽 위치했으면 이거는 갑자로서 이게 제대로 놀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하는 거. 만약 골짜기 됐다 그러면 갑자로서는 부적당해요. 이런 데 써먹는 데서 이런 것을 호라고 그러는데 호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나중에 기회 있으면은 이렇게 육수 여러 가지 이제 짐승들의 비연을 이는 보험만이 아니라 천간도 이렇게 그 짐승의 이렇게 연계해서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또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오행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 공평하고 균형적으로 작용한다고 그랬어요. 이 공평하고 균형적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말이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목이라고 그러면 목이라고 그러면은 이것은 나무가 하면 불이 되는 이건 기본 일칙이에요. 근데 나무는 언제든지 목생활 하느냐? 아니다 그거죠. 요거를 여기 공부를 좀 했으니까 여기 기초에서 조금 진보되어 있는 강의를 하는데요. 이 목생활인데 목생활 꼭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경우가 있느냐? 이게 나무가 많아. 불은 약해요. 그러면 많은 나무를 약한 불이 태울 수 있느냐? 꺼지잖아요. 그 목생활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런 현상이 있다 이거. 이게 사주에 나무가 많은데 불이 약하다 그러면 불이 있어 좋다가 아니라 불 꺼지네. 더구나 겨울이면 어때요? 겨울에 불 꺼지면 한디지 뭐. 그죠? 추운 사주네. 춤은 뭐가 할 게 있어요? 춤은 할 게 뭐 있어요? 방에 들어앉아서 따뜻하게 해야지. 옷을 두껍게 입고 불 속에 가 있더니. 뭐 춥게 되면은 활동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다면 스케팅을 한다든가. 얼음 지치는 건 할 수 있겠죠. 근데 얼음 지치면 뭐가 돈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맨날 얼음만 지칠 수는 없잖아요. 먹지 않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되면은 사주팔자가 고단하게 되는 거죠. 허리도. 취직이 안 돼서 왔는데 취직이 안 된 사람을 보니까 이게 이렇다. 그럼 언제나 취직될까요? 날 풀려야 됩니다. 날이 언제 풀립니까? 운동을 하잖아요. 그때라야 뭐 움직이면 되는 거지. 날도 안 풀렸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움직이면 뭐 거기 풀이가 할 법이 있다. 그 속으로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한다고 그게 합격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럼 물어보는 그래서 해답 다 알았죠. 어려워요? 안 어렵잖아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기본은 목생화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불은 나무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지금은 나무가 없어서 사는 방법 많이 있죠. 석유 같은 걸로 살잖아요. 가스 같은 거 사잖아요. 그럼 가스가 나옵니까? 메탄가스는 나무에서 나온 거 사실이죠. 석유는 꼭 나무에서 나왔다 이렇게 보장하기는 어렵지. 분석적으로 그게 아닙니다. 이게 다른 일도 있다. 다른 일도 있다. 이제 더 이렇게 발전하고 연구를 하게 되면 이 석유라는 것은 뭐가 썩어서 뭐 이렇게 분해돼서 뭐 그게 보여서 이게 나왔다는 어떤 이런 것이 이제 밝혀질 수는 있겠지만은 현재는 그렇지 않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석유라는 것은 돌석자 기름 유자잖아요. 모래 속에서 나오는 기름이다. 왜 그 기름이 꼭 목을 전제로해서 만드는 것이냐 이건 아직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나 하여튼 이 불이라는 거 나무 없이는 못 산다. 그건 기본이에요. 꺼지는 것 저거 그건 나중에 따질 일이고 불이라는 건 탈거리가 없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방할 때 이거 불을 끄는 게 소방이잖아요. 네. 그러면 불이 차는 요건이 세 가지가 있죠. 불이 타는 요건 세 가지 있어요. 첫째, 탈거리가 있어야 되죠. 탈거리가 있어야 타잖아요. 두 번째는 이 온도가 있어야 돼요. 발화할 수 있는 온도가 돼야 되죠. 찬 온도가 안 되면 암만 탈 게 있어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여기 두 가지만 있으면 되느냐 그러면 이게 산소가 있어야 돼요. 산소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소방할 때 요 중에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제거하면 불이 꺼지겠죠. 그래서 촌집이 불났을 때 이게 탈거를 제거하니까 쇠소랑을 이렇게 그 지붕 같은 걸 다 끌어내려서 탈거를 읍지는 거잖아요. 그게 소화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온도를 낮추면 돼요. 온도를 낮추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물 갖다 뿌리잖아요. 온도가 낮아져요. 그게 꺼지는 거예요. 그 불 끌 때 물 갖다 뿌린다 그러면 온도가 낮아지니까 불이 꺼지는데 그게 이 물에다가 불에다 물 퍼부니까 꺼지더라 그러면 물이 그걸 꺼진 게 아니라 그 꺼지는 게 아니라 온도가 내려가기 때문에 즉 탈 수 있는 온도가 아니기 때문에 불이 꺼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산소가 없으면은 불이 살아날 수가 없죠. 그게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차단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목재를 태우는 불을 끄는 이 소방기구, 기름을 태우는 불을 끄는 소방기구, 가스가 탈 때 소방기구가 다른 거죠. 가스 같은 거 탈 때는 이게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있으니까. 그러면 가장 좋은 건 산소를 차단하는 건 제일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소화기에 보면 A, B, C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불에 소용 닿는 소화기. 그게 이 소화기를 가지고 있을 때 자기는 장적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요. 그러면 장적이 불났을 때 그걸 끌 수 있는 소화기를 가져야 되겠죠? 그 장적을 그린데 근데 그렇게 되면 장적을 할 때 필요한 그런 소화기를 구입해서 써야 된다 이 말이죠. 내가 기름 장사를 해요. 그럼 기름이 불났을 때 써야 되는 그런 소화기를 써야 되죠. 그래서 그 소화기 ABC가 있으니까 그 입맛대로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불이라는 게 이런 거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목생화죠. 이제 화생 토를 해요. 화생 토.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이 화생토 하면은 불이 많으면 토가 늘어납니까? 화생토 한다면 그럼 불이 많으면 흙이 늘어나요? 안 늘어나. 또 이쪽 같은 경우에 늘어난다고 말을 썼죠. 그럼 왜 화생토인가?
제가 흙이 돼서 그렇죠. 네? 제가 흙이 돼갖고. 흙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네. 그 화생토가 되는 원리지만 그렇다고 이 토가 불어나는 얘기예요. 늘어나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밭을 10평 가지고 있어. 그럼 그걸 100평 만들려면 계속 불 때. 그러면 11평, 12평 되느냐 이게요. 안 된다 이거지. 이게 토의 속성이에요. 만일 불 때서 10평이 11평, 12평 된다면 어때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불태지. 아 좋은 땅 가서 걔가 불놀 일만 있지. 그렇죠? 네. 명동 성당 있는 데라든지 이런 데 가서 그거 조금 사가지고 쬐끔만 사면 돼, 그죠? 그 자꾸 불태워 키우면 되니까 그게 안 된다 이거예요. 옛날에 그거는 이제 저희 문제는 아닌데 화전미는 그 나무 같은 거 태워서 만든 거잖아요. 같이 그죠? 산이니까. 화전미는 이제 나무를 불태우는 거죠. 네. 땅을 늘리는 게 땅이라는 건 화생토가 되지만은 땅의 면적이 넓어지진 않는다. 네. 이걸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땅이라는 건 어때요? 그 신용을 지키는 거죠. 그 토일주에 태어나는 신용을 잃었다. 그러면 끝이지. 끝이요. 그게 토일주는 무토일주는 기토일주겠죠. 무토일이나 기초에 태어났는데 이게 신용을 잃었다는 건 사기꾼이지 뭐. 거짓말하는 놈 아니야. 그게 토일주가 치구보고 야, 오늘 장에는 너 내가 바쁜 일이 있어 막걸리 못 사주는데 다음 장에 만나서 내가 막걸리 하면서 근사하게 사주마. 그럼 그 다음 장에 만났어요. 내가 사주려고 그래서 오늘 바빠서 안 되거든요. 다음 장을 만나자. 이렇게 하겠죠. 근데 돈이 없으니까 이제 거짓말하게 되는 거죠. 그럼 신용을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게 토일주라도 토일주가 신용을 잃었다. 그러면 끝이에요. 그 사람은 상대할 필요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살기가 어렵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런 사람은 어떠냐? 남의 의지에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사실은 토일주다. 근데 토일주가 토의 기능을 모른다. 그거 남한테 벌어먹고 사는 남의 벌이에 거기 붙어가 공격부터 사는 건데 뭐 용신육 자식은 뭐 있잖아요. 알면 되지. 그 자체를 말이야 파괴 다 분해해서 알면 되는 거지 뭐 알으려고 하는 거지 뭐 용신이 무슨 신이 뭐 따질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어때요? 그 사실 만나면 좀 알아볼 것 같아요? 좀 쉬었다 하세요. 또 오셔서 할까요?